네, 비공개 회동 논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누구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 복귀를 한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만나보시죠. 자, 먼저 궁금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일단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21일 밤이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강남 무처에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오후 6시 20분부터 한 10시 45분까지 4시간 넘게 한정식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 이거를 이제 포착한 언론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술을 곁들인 비밀 회동을 했고 식당에 나와서도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양정철 원장은 이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해명을 했는데요. 좀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서 원장에게 귀국 인사를 드리는 자리, 그리고 원래 잡혀 있었던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서 잡힌 약속이며 거기에 갔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양 원장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의무예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민주연구원장의 수장인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원장과의 4시간 이상 되는 술자리를 겸한 4시간 이상의 만찬 회동. 조 부장, 저 뉴스 오늘 접하시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역시 양정철 원장이 참 세다. 세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정철 연구원장이 이번에 5월 14일 날 공식 취임하면서 뭐가 다 그 역할이 다 드러났거든요. 예. 총선을 지휘한다. 여당 총선의 기획자다. 이렇게까지 지금 불리고 있는데 예. 여당의 총선 기획자와 국가정보원장이 만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양정철 원장이 참 세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함께했다. 예. 이런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양정철 원장이 세지 않다면은 서훈 국정원장이 따로 만날 수 있었을까? 하하. 이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국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조작 문제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 예. 대법원은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적시했습니까? 첫째,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자리가 국정원장이다. 하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원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매진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댓글 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더더욱 국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예. 이것이 지금 강조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양정철이라는 사람과 서훈이라는 이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부터 오래된 인연이 있었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여의도에 복귀도 하고 했으니까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만남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부적절하다 이렇게만 또 몰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양 원장의 해명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귀국 인사를 했더니 서훈 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예. 아는 사람이니 같이 보자.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인간적 차원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2년 만에 국내에 들어왔으니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해서 만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일행의 누군가가 지금 분명히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일행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내일이든 모레든 그 추가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같이 했던 동석 인물, 거기서 나왔던 용건, 대화 내용을 알면 정말 사적인 만남이었는지 확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두 번째로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처신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죠. 왜냐하면 저도 서울 원장 개인적으로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암지만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정철 원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5월 달에 2년 동안의 해외 유랑 생활을 끝내고 민주연구원장으로 실세로 지금 복귀하면서 언론에 엄청난 집중력, 관심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현직에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데 총선의 사령탑, 총선의 전략기획 책임을 지고 갔다고 아. 하는 언론의 보도를 봤던 사람이 현지에 있는 국정원장과 만나는 자리가 설사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중함과 최소한의 정무적 예.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아닙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전화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맞는 거다. 저는 예. 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거고 분명히 저는 대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서훈 국정원장 처신도 저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아하.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현지 국정원장은 제가 알기로요.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정도의 경호 조치를 합니다. 아하. 저기서 또 차가 앞뒤로 한 대가 더 붙어요. 뒤에 차가 이제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예. 현지 국정원장은 어디서 식사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하. 그리고 현지 국정원장 어디서 묵는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보안 유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여당의 싱크탱크의 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저렇게 가서 했다? 예. 그런 수원 국정원장도 뭐 향후에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라든지 야당의 뭐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예.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논란의 당사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오늘 당연히 이번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겠죠? 두 논란의 당사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양정철 원장님 왜 만나셨나요? 원장님, 어제 양정철 원장님 왜 만나신 거예요? 때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지인들하고 만나고 식사 자리거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날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과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적절한 만남이라고 보시나요? 그거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됐습니다. 자,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질문에 말을 아꼈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일행이 있어 긴밀한 얘기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나올 수 없는 자리요. 나올 수 없는 자리였다. 그렇죠? 예, 나올 수 없는 자리였다. 일행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원이라는 사람과 내가 무슨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1과 이후의 3까지 보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황색 저널리즘, 이건 아니다. 아주 거치게 오늘 양 원장은 조부장 항의 또 해명을 좀 했더군요. 네. 예. 이 양정철 원장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우선요. 자, 자기가 공익보도 대상이 아닌데 미행과 잠복 취지를 통해서 예. 1과 이후 3까지 이렇게 주시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당의 총선 기획자예요. 어. 1년도 총선이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왜 만났을까? 이건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리고 여당의 총선 사령탑이 1과 이후엔 그러면 아무나 만나고 또 청와대 만나서 상의하고 이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신을 취재한 행위를 대해서 황색 저널리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옐로우 저널리즘. 권력을 감시하는 것. 예. 이거는 기자의 본분이죠. 이게 어떻게 황색 저널리즘입니까? 이것도 말이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예. 다른 매체도 아무쪼록 관련 내용과 영상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 예. 이거는 후속 조치하지 말라는, 후속 보도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 약간 아니겠습니까? 압박성 발언이다? 예, 어허. 압박성 발언이죠. 예. 이건 잘못됐죠.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총선의 사령탑 그리고 총선을 모두 다 기획한다. 이렇게 예. 나왔고요.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의결을 했습니까? 바로
부원장을 5명이나 임명을 한 거예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5명 임명했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왜 문제가 됩니까? 5명 부원장을 임명한 것. 예. 이거 자체가 양정철 연구원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막강한 권한을 갖는가. 그 부원장 중에는요. 예. 민정비서관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의 백원우 전 의원도 있고 예.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도 부원장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 24년 동안 만 12년 이상을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런 막강한 민주연구원장은 없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건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 중립 의미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예.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지난 21일 이 두 사람이 저녁 6시 20분부터 밤 10시 45분까지 그러니까 4시간 이상 만찬회동을 가진 건데 오늘 채널A가 이 당사자들이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 식당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 원장은 일행이 있어서 긴밀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식당 관계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해당 식당에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하.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서훈 원장님이요? 네네네. 예, 오신 거 맞으세요. 그때 한 몇 분 정도 같이 오셨어요? 3분. 3분이요? 네. 좀 한 4시간이나 계셨다 그래가지고. 오래 계세요. 나 그 방에 들어가서 계신 거죠? 예, 다 방이죠. 자, 이 식당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서훈과 양정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양정철 원장은 우리 둘이 독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 서훈 플러스 1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팩트네요. 저게 3명이라고 만약에 지금 추가 취재가 된 건데 예. 그러면 양정철 원장이 아까 해명했던 것처럼 일행들 자리에 내가 끼인 거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정황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3명이 있다는 것은 서훈 원장 빼면 2명이잖아요. 그리고 4시간 넘게 만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에서. 그러면 긴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추가적으로 같이 있었던 저 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드러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는 대화 내용이 이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민주연구원장이 갖고 있는 이 이른바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 복심. 양정철 원장이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해외로 유랑 생활 2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만큼 실세였기 때문에 몸을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저렇게 저런 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처사를 한 걸 보고 과연 저는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양정철 원장이 너무 튀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저는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어서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국정개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련 기업,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가장 세게 했던 게 과거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닙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른바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을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예, 예. 이른바 IO라고도 다 폐지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현직 수장이 아무리 개인적 인연이라고 하지만 현직 수장이 저렇게 4시간 이상 지금 현직에 있는 여당 총선 사령탑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언론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서 결국 우리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절한 만남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만찬회동을 끝나고 나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자, 보이시죠? 저 노란색 원 안에.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양정철 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할 때 저 인사를 하는 대상이 보시면 서훈 원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이미 타 있는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구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 한 명이 차 안에 이미 탑승해 있는 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양정철 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한 것 아니겠느냐. 아무튼 또 다른 저 한 명이 누굴까. 굉장히 언론의 취재가 집중이 되겠네요. 네. 네. 바로 저 장면 때문에
저도 국정원 쪽에 계속 알아본 게 예. 도대체 동석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봤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 관계자들 하는 얘기가 바로 저 장면 때문에 지금 후속 보도에 각 언론이 열을 올리고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 만에 하나, 이건 만에 하나 가정이죠. 청와대 관계자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안 된 사안이긴 사안. 합니다. 그런데 예. 왜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느냐? 예.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또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최시중 이런 분들이 당시 국정원 2차장이었던 김회선 차장과 별도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랬군요. 이게 8월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10월까지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더불어서 국정원 2차장의 해명 예. 그리고 자진 사퇴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하,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동석자가 누구냐. 그럼 그때의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김근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되면서 새삼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결심은 또 저의 소신은 이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 비공개 회동 논란이 더욱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김민지 기자 정치권에서도 이 일과 관련해서 그냥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네, 일단 야당에서는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치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를 빨리 열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먼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가히 총선만 바라보는 총선 올인 문재인 정권다운 행보입니다.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이 발각된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양정철 원장과 문재인 정부는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넘어가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일로 여당 안에서도 좀 주목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양정철 원장이 사고 쳤다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 오고 간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직접 좀 물어보니까 양정철 원장, 이 원장이라는 자리가 지금은 모든 행보가 정치적으로 읽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 굉장히 성급한 행동이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요 오늘 양정철 원장이 좀 너무 설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예. 사실 청와대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그 말들이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대답이 나왔네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중요한데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입장을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사실 금방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 부분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서 더 이상 진실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밝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간단하죠. 국정원장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재철 원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지금 언론의 동향이나 정치권의 반응을 봤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 보도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만약 동석자 그리고 대화에 오고 간 내용 이것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연대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과 민주연구원 사이에 또는 양재철 원장과 서훈 원장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의 내용에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훅훅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노원병에 출마를 갔다가 저 더 팩트라고 하는데 저도 찍혀가지고 스스로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공개 일정이었어요.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랑 같이 인사 다닌 것밖에 없었는데 그 찍히는 바람에 그 정치적 논란에 제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양측 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뭐 김 교수님 과거 얘기를 그만큼 해주시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건 그럼요. 일과 후 이런 일정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네. 근데 조 부장,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요. 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혹시 영상 있습니까?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예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하는 게 전례가 여의도에서 없었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도 뭔가 이게 뭐 특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진 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 역시 양정철 연구원장이 얼마나 힘이 센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사고 칠 줄 알았다.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런 일 있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양정철 연구원장의 내정은 일찌감치 돼 있었지만 공식 취임한 게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5월 16일 날 바로 저렇게 입법부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단독 회동을 해요. 그리고 5월 18일에는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맞아요. 만나가지고 헌신하라. 네, 젊어서 그렇게 출세했으면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월 21일에는 정보기관의 수장 손 국정원장과 또 별도로 회동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어떤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그저 그런 캠프 사람이었다. 이렇다면 저렇게 수 있겠습니까? 입법기관의 수장을 따로 만나고 그것도 국회에서. 네. 그리고 또 정보기관의 수장을 따로 만나요. 더군다나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를 누구나 다 알거든요. 진짜 거침이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런 어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또 어떤 국회의장의 무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무게를 안다면 양정철 원장이 저렇게 행동 못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문인상 의장과의 저 만남이 공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많은 비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게 공개가 됐느냐, 왜 논란이 됐느냐 물어봤더니 대변인 설명이 이 양정철 원장과 문희상 의장에 만난다는 게 미리 알려져 버린 겁니다. 원로래. 누가 리크를 했느냐는데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희상 의장이 공식 일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알려지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양정철 민주위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공개된 게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 일정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국회의장실에서 한 거지. 불가피하게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실에서는 한 방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리크를 누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도로 뭐냐면 일개 집권 여당의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다고 국회의장한테 와서 공개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하고 이게 공식 일정 스케줄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까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고 칠 줄 알았다. 이게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짚어드렸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 이슈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